자, 테마 5번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이 파트만 가지고도 세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내용 잘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이제 우리는 답을 찾는 학습을 합시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론을 정리할 때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답을 찾는 게 좋습니다. 1번 지문 한번 보세요. 1번 지문에서 포인트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 원인, 이유, 근거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용어를 아셔야 돼요. 이 용어 때문에 답이 되고 안 되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는 왜 시장에 개입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의 시험 문제는 10년 전 스타일의 문제는 시장 실패 원인만 알고 계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령 이 지문도 한번 볼까요? 이 지문의 경우는 가능하겠죠. 부의 외부 효과, 시장 실패 원인, 공공제도 시장 실패 원인이니까 가능한데,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까요? 불안전성, 이것도 시장 실패 원인이죠. 그런데 공급의 비탄력성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수요 공급에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는 여러분들은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답을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합시다. 이론을 정리할 때는 그렇게 정리했더라도 답을 찾을 때는요. 문제 잘 보세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옳은 지문이 되려면 이 지문에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없으면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뭐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다. 지급하는 제품들이 동질적이다. 진입과 퇴허가 자유롭다. 완전한 정보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 지문에 들어가 있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없으면 옳은 지문입니다. 두 번째, 여기는 원인이다, 근거다 그랬으니까 수단이 안 들어가면 돼요. 수단은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 이용 규제 그러죠. 그런 것이 지문에 없으면 돼요. 따라서 동그라미 1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은 없죠. 그러면 옳은 지문이다. 자,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가볼게요. 이러한 이유로 시장 실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문에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없거나 수단이 없으면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답 찾을 때는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정리할 때 하고 답을 찾을 때는 방식을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지역지구제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정리해 놓읍시다. 용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용도, 지역, 지구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지역, 이 지역은 중첩에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지구는 중첩에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구분해 놓으세요.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부의 외부 효과이든 정의 외부 효과이든 다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부의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 원인 그러면 아무도 안 틀리는데 정의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 원인 그러면 자꾸 착각을 하십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유리하고 좋은 거니까요. 자, 유리하든 좋은 것이든 상관없이 정이든 부는 다 시장 실패를 발생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개입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정의 외부 효과라면 정의 외부 효과를 완화시키면 안 되죠. 정의 외부 효과는 장려를 해야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고요. 부의 외부 효과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의 외부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배출권 공해를요. 공해를 배출할 때 그 배출권을 거래토록 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에서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자, 5번 중요합니다.
공공재와 무임승차를 일단 먼저 연결하세요. 그러니까 공공재에서 무임승차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외부 효과에서 무임승차가 나왔다, 틀렸다. 이거 판단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을 때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에 맡겼을 때 발생하는 건지 이걸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럼 먼저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공재를 생산하게 되면 무임승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무임승차가 시장 실패 원인인 거죠.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해야죠. 정부가 개입하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무임승차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고 무임승차는 어떨 때 발생하느냐? 시장에 맡겨두었을 때. 자, 지문을 보세요. 정부가 개입하면 틀렸죠. 정부가 개입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에 맡겨두었을 때 무임승차가 발생한다. 자, 하나하나 지문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던 이유가 이 내용이 분화되면서 한 문제 한 문제씩 해서 세 문제까지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들입니다. 자, 추가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블랭크에 이제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유냐, 원인이냐, 근거냐, 아니면 수단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에 대해서 딱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따라서 블랭크에는 수단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죠. 원인, 이유, 근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던 형태처럼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라면 이 지문 속에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도 없애야 되고 수단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원칙적으로 접근하면 답 찾기가 아주 곤란하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두셔야 답 찾는 게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를 판단할 때는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지문을 한번 잘 보세요. 정부가 개입한다고 했죠. 그럼 정의 효과일 때 개입합니까? 부의 효과일 때 개입합니까? 둘 다죠. 그렇다면 3번처럼 출제가 될 때는 이 자리에 큰이라고 돼 있던 작은이라고 돼 있던 상관없다는 얘기죠. 네, 옳은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4번. 이 지문을 외우시면 안 돼요. 소득 재분배 효과는 그럼 어떨 때 발생하느냐? 그 앞에 내용을 보세요. 그 앞에 내용을 통해서 이게 소수이든 다수이든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없는 자들,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들을 위한 정책이 들어가 있다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요. 지문의 형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지금 지문은 뭘 설명하느냐 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를 물어봅니다. 원칙적인 생각을 한번 먼저 해보세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수정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죠. 시장 스스로가 다시 말해서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소득을 분배하고 자원을 분배한다면 구태여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시장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개입하는 거죠. 그럼 개입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겠죠. 이러한 긍정적인 지문이 나와도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요. 자, 두 번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더니 뭐라 그러는 거?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는 것은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더니 그 결과는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측면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자, 그러니까 지문의 형태를 잘 봐야 돼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 그 결과를 물을 때는 무조건 옳은 지문. 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공재죠. 공공재와 무임승차를 연결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장에 맡겼을 때 발생한다는 것. 자, 7번입니다. 공공재는 아무런 대가 없이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발생하는 거죠. 외부 효과입니다. 중요합니다. 제3자, 우리는 외부 효과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죠? 제3자, 의도하지 않은 행위,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그러죠. 그런데 대가가 지급되었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9번으로 가볼까요? GTX가 개통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의효과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럼 수요 곡선은 어디로 갈까요? 우측으로. 10번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인 것은 맞는데 근데 바람직한 거죠. 장려를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거나 규제를 완화시킨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규제를 하자 그랬죠.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규제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발생했던 비효율성을 감소 또는 제거시킬 수 있다. 자, 부의 외부 효과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그냥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했다 이 말이죠. 규제했다. 그러면 생산비가 증가하겠죠. 근데 이 생산비는 수요자가 부담합니까? 공급자가 부담합니까? 생산비는 공급자가 부담을 해야죠.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는 변하지 않죠. 이걸 잘 기억하세요. 수요는 일정. 그럼 공급은 생산비가 증가했으니까 공급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겠죠. 그럼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그럼 볼까요? 생산비가 증가해서 제품의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고요. 그럼 감소하니까 제품의 가치가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13번 매 시험에 항상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간접적인 개입 딱 5개만 기억하세요. 조세금융보조금 부담금 정보. 시작. 조세금융보조금 부담금 정보.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면 그동안 기출되었던 30년간 기출되었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금융, 조세, 정보, 보조금. 따라 답은 2번 됩니다. 부동산 정책 중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출제 빈도가 아주 높고 출제되는 문항수도 많다 그랬죠. 정리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